증인이 도착해서 8시 40분쯤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착했더니 피청구인과 함께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증인보다 먼저 와 있었다. 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순서 아까 잘 기억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증인이 조사받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국무총리 한덕수와 통일부 장관 김영호가 접견실에 있다가 들어왔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과 국정원장 조태영이 뒤이어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진술하셨는데 기억하는 순서가 그대로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청구인을 제외하고는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증인 7명 정도였겠네요. 네, 그리고 부속실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긴 한데요. 그 7명은 모두 피청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각각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사람들로 밝혀졌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증인 그때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피청구인이나 아니면 김영현 장관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오라고 했다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언급 전혀 그런 없었습니다.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다 9시 이전에 도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증인도 8시 40분쯤에 도착했고요. 네, 그리고 피청구인이 직접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7명인데 그중에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죠. 네, 그렇다면 6명 6명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그럼 피청구인은 아예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뒤에 국무총리인지 누군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을 해서 네, 그때부터 아마 부속실이나 이런 데서 연락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자세한 경위는 누가 연락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대통령께서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는 더더욱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집무실에서 피청구인이 했던 말 뭐 다 기억은 못 하시고 주 신문상에서 몇 가지 나왔는데 혹시 이런 말도 들었나요? 이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비서실장도 수석들도 모른다. 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까? 네,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시팡을 묻겠습니다. 당시에 집무실이나 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을 한 거잖아요. 그 중에 부정선거, 뭐 선관위 이런 언급은 그때는 없었죠. 제 기억에는 별로 없는데 그 부정선거, 아니, 공정선거의 중요성은 늘 항상 많이 수시로 강조하셨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들은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밤 10시에 KBS에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 담화를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말도 분명히 들었습니까? 들은 것 같습니다. KBS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송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11항은 생략하고 12항 묻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원탁이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접견실 거기는 원탁은 아니죠. 그 장소는 사각형 길쭉한 사각형입니다. 대통령 테이블입니다. 집무실에서 원탁에 국무위원 11명이 다 모인 적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접견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는 중기부 장관 오연지가 아마 마지막으로 도착한 것 같은데 그때서야 11명이 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네. 근데 그때 증인은 그때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과반수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증인은 인지했나요?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무회의가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을 보면 당연히 11명은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인원을 세어보고 11명이 됐으니까 과반수가 찼다 이렇게 보고하거나 한 적은 없죠? 없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증인이 알려준 적은 없고요. 과반수가 찼다. 네,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청구인이 다시 이제 11명이 찼을 때 그 접견실로 와서 네, 중앙에 앉으셨습니다. 중앙에 앉아서 얘기했나요? 네, 그게 한 5분, 불과 5분 넘지는 않지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나갔잖아요. 네, 바로 나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간 것은 아니죠. 뭐 근데 그때 곧 비상계엄 국무회의 마치자마자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가시는 게 당연히 이제 선포하러 가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은 그 전에 오늘 밤 10시에 KBS에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네. 증인은 알았겠네요. 저는 알고 있었죠. 나가실 때. 그렇다면 증인은 국무위원으로서 온몸으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위헌 위법한 것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당시 모인 국무위원들은 사전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고요. 이번 비상계엄이 그 당시에 뭐 위헌 위법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행사하신다고 하시고 우리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더 깊이 고민하신 끝에 심사숙고한 끝에 내리신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온몸을 막는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